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니세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북한의 BCG 접종률은 99%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WHO가 선정한 결핵 최고 부담국이 되었는데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병이라는 결핵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북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의 결핵 환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2021년 결핵 신환자 수는 18,335명으로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결핵 고위험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북한은 이러한 남한보다도 더 큰 결핵 질병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기술협력과 함께 2015에서 16년 자강도를 제외한 북한 전국에서 1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핵 유병률은 10만 명당 641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는 10만 명당 513명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는 10만 명당 66명 수준인 남한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수치입니다. 특히 2000년 이후 신고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결핵 환자가 증가했다기보다 북한의 결핵 관리 정책이 강화되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환자를 적절하게 발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환자 발견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에서 16년 약 87% 수준까지 상승했지만 2018년에는 69%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결핵 환자 발견율이 낮아진 이유는 북한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와 전통적 진단법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결핵 사망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가 유엔의 경제 제재가 강화된 2016년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 북한의 결핵 사망자 수는 남한의 8배인 2만 명으로 북한에서는 결핵이 여전히 심각한 감염성 질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한은 2017년 신환자 치료 성공률 83%, 재치료자 치료 성공률 68%로 치료 성공률이 낮은 편인데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 비중이 40% 이상으로 높고 이들의 높은 사망률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65세 이상 고령 결핵 환자 수가 2018년 기준 여성 3.8%, 남성 4.3%로 매우 낮기 때문에 치료 성공률 감소 현상을 고령화의 문제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 13만 명 정도의 결핵 환자 중 6만 4천 명이 영양 부족 상태라는 통계를 볼 때 영양 부족이 치료 성공률 감소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영양 부족은 결핵 발생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결핵 치료제의 효과를 떨어뜨려 치료 기간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흡연 역시 결핵 발생과 치료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2015에서 16년에 시행된 전국 결핵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흡연 집단이 비흡연 집단에 비해 결핵 발생 위험이 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영양 부족과 같은 저소득 국가 특유의 빈곤 관련 위험으로 결핵 질병 부담이 커짐과 동시에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와 같은 고소득 국가형 질병 구조 변화로 인해 결핵 발생과 예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중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1950에서 60년대 DDT 살포와 모기장 보급 등 예방사업의 결과로
1970년에 말라리아가 박멸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다시 발생하기 시작해 1999년 10만 명, 2000년에는 20만 4천 명, 2001년에는 30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개성시, 황해남북도, 강원도, 남포시에서 주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 수가 2001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재발 방지약 프리마킨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환자들이 복용 상태로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말라리아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심각했던 북한은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의 협조하에 대량 프리마킨 예방치료를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하여 말라리아 환자 수를 크게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조기 진단을 위한 현미경 검사 능력 향상, 신속 진단키트의 도입 등과 조기에 치료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관리 향상을 통해 사람으로부터 모기로의 원총 전파를 감소시켰습니다. 남한 정부는 1997년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프리마킨을 지원해 북한 휴전선 인근 주민들에게 투약할 수 있도록 협력했습니다. 이러한 원조는 2009년까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또한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등 남한의 지방자치단체들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남북 공동 말라리아 방역 사업을 수행해 환자 수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세계보건기구의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 보고된 남한과 북한의 2018년 말라리아 환자 수는 각각 501명과 3,59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남한의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환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간 경변증에 의한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의 정확한 간염 항원 양성자 유병률은 알 수 없지만 2007년도 통일부 하나원의 보고에 따르면 2004에서 2007년 건강검진을 시행한 북한 이탈 주민 중 10%가 비형간염 항원 양성자로 2005년 3.5%의 유병률을 보인 남한의 3배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서 간염은 중증관리 질환으로 결핵을 제3예방병원 및 요양소를 두고 관리하듯 제2 간염 예방병원 및 요양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B형 표면 항원 양성자가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기준인 바이러스 정량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5년에 이같이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가들을 위해 간소화된 치료 지침을 발표했는데 북한도 이 지침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호프라 불리는 B형 간염 치료 사업을 시작했지만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여전히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현재 북한의 간염 사업 핵심 전략은 예방접종입니다. 그 결과 출생 시 24시간 이내에 시행하는 B형 간염 접종은 95% 이상의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기생충은 높은 질병 부담 때문에 지정 감염병에 속합니다. 하지만 북한 전역의 감염 현황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나마 2005에서 2008년 북한 이탈 주민 건강조사에서 청소년은 35.5%, 성인은 24.6%의 기생충 유병률을 보인 자료와 북한의 극히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회충, 편충, 간흡충, 유구낭미충, 고충의 감염이 조사된 자료만 있을 뿐입니다. 한편 북한의 보건체계 발전을 위한 중기 전략계획 2016-2020에서는 토양맥의 기생충의 수인성맥의 기생충인 주열흡충증의 발견과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분야의 수요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HIV도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8년에는 8,362명의 양성자가 발견되었고 추정 유병률은 0.069%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국가에이즈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에서 HIV는 주로 수혈 과정과 오염된 주사기 사용에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도다움이란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도다움을 통해 3,000명의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을 시행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사망 원인 1위는 뇌졸중, 2위는 심혈관 질환, 그리고 3위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모두 비전염성 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2016년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점유율은 세계적인 기준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남한보다 2배 이상 높은데 이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3배 가까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하는 데 반해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과 장애 정도를 모두 고려한 장애보정 생존 연수로 질병 부담을 살펴보면 북한은 만성질환이 전체 질병 부담의 약 70%를 차지하는데 만성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의 흡연율, 특히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02년 59.9%, 2009년 52.3%, 2013년 43.9%, 2017년 46.1%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높은 흡연율을 기록하고 있어 북한 당국은 2020년 금연법을 제정하는 등 폐암 및 각종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성인의 평균 혈압을 남성은 131에 89, 여성은 129에 87로 고혈압 유병률은 남성 19.4%, 여성 18.0%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혈압이 남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남한보다 더 춥고 주민들의 염분 섭취가 많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비만도가 남한에 비해 현격히 낮다는 점을 생각하면 2008년도 당시 고혈압에 대한 북한의 치료율과 조절률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 25에서 64세 남녀의 평균 체질량 지수는 각각 21.6과 21.3으로 연령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비만율은 2008년에 남녀 각각 4.1%와 4.7%에 불과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만도가 낮은 동남아시아 지역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이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이 발생한 90년대 중반 이후 최악의 보건 상황을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해내기는 했지만 만성적인 식량난과 의료체계의 미작동으로 북한의 만성질환 부담은 앞으로 개선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만성질환 관리는 지속적인 필수약제 생산과 공급의 결핍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데 반해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실제적인 조치들은 의사 담당 구역제를 통해 금연 등 주민들의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강조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의사 담당 구역제가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적합한 장점은 있지만 탈북자 조사에서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아본 비율이 10%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의학적 관리가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혈압 측정은 52.3%가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북한의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2016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중 보건 영역의 하나로 1차 의료를 위한 필수 비전염성 질병 개입 패키지
WHO 펜을 포함하였고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WHO 펜은 저소득 국가에서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미 의학적으로 그 효과가 검증된 저비용의 중재들을 체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